영화 감독의 여러 가지 역할 중 가장 핵심은 바로 배우와의 소통을 통해 영화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를 연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독이어도 오로지 연출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걸요. 오히려 예산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로케이션, 장비, 미술 소품 등을 고민하고 카메라와 렌즈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뺏기며 결국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뒷전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의 셰프가 요리 대신 마케팅, 서빙, 계산 등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우린 많은 독립영화와 학생영화에서 좋은 장비를 쓰고도 배우의 부자연스러운 연기와 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좋은 연출이란 무엇이고 배우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우선 배우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독들이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 질문을 해도 명확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쓴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연출할지 수백 번을 상상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배우와 소통하고 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각 씬에서 배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정답들을 정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는 연출의 준비 과정들은 오히려 현장 연출의 독창성을 제한하고 배우의 창의력을 죽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A의 장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신박하고 좋은 B라는 장면이 탄생했는데도 내가 정해놓은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B 대신 A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많은 독립영화들이 다 비슷한 느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배우와 어떻게 소통하고 연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배우들에게 원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로 인한 결과만을 강조하는 연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Result Directing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대사 칠 때 조금만 더 슬픈 느낌으로 가능할까요? 라든지 거울을 보면 울음이 나와야 합니다 처럼 배우에게 정확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배우가 연기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이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의 주의력을 엉뚱한 곳에 쏟게 됩니다. 본인의 연기와 감정이 아닌 오로지 감독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자체가 최종적인 분위기로 화면에 나타나면서 우리는 슬픈 장면이 아닌 슬퍼 보이려고 애쓰는 배우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땐 직접적인 감정이나 결과를 주문하는 대신 배우에게 캐릭터와 스토리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연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연출하는 거죠. 슬프게 말해주세요 대신 이 말을 하기 전 주인공과 친구처럼 지내던 엄마가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럼 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는 연출법은 Result Directing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배우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가끔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배우가 했던 밥은 먹고 다니냐처럼 찰떡 같은 애드립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끔가다 대사를 읊어주는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할 때 배우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음성의 높낮이와 강세, 억양까지 일일이 말해주는 거죠. 이러한 연출은 대사 이면에 어떤 생동감도 살리지 않고 감독이 제시한 억양대로만 따라해 인위적이거나 기계적인 연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대사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배우의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감독이 배우와 소통하는 건 대사의 억양과 결과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대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대사가 지닌 내용이나 그 말을 통해 전달하려는 감정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대사가 어떤 상황에서 왜 나왔는지 알려주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얘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작품의 심오함과 배우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짜증을 잔뜩 내고 있지만 사랑스러운 연기를 해주세요 처럼 캐릭터의 복합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무리한 요구도 잘 소화해내는 배우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에게 이러한 연출은 혼란스럽고 불가능한 요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대사와 반대되는 행동을 주문함으로써 캐릭터의 내면의 갈등이나 그 순간의 심리 상태를 더욱 섬세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는 네가 싫어 라고 하지만 행동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붙잡는다면 복잡한 심경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들을 종합하여 우린 배우와 함께 캐릭터의 감정을 설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와 깊은 대화 그리고 탐구를 통해 캐릭터를 연구하고 이에 몰입하는 거죠.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배우 로버트 디니로와 캐릭터를 연구하며 직접 뉴욕의 택시 운전사로 일하게 한 거나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배우 히스 레저의 조커 역할을 위해 한 달 동안 호텔의 방에 본인들을 고립시키며 조커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 깊게 들어간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일기장에 조커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나갔으며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연출을 할 땐 오디션 단계부터 배우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탐구하며 그에 따라 시나리오를 점차 완성해 나갑니다. 현재 캐릭터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목적을 달성했을 때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원하는 건 왜 원하고 얼만큼 원하는지 등 배우와 함께 대화를 하며 캐릭터의 감정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감정은 촬영 현장에서 배우가 캐릭터에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지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배우와의 소통을 통해 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인 만큼 그런 종합예술을 연출하는 감독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고 또 깊습니다. 특히 연출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다루고 소통하는 과정이라 정답도 없고 어디 가서 공식처럼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윌리엄 프라이드킨 감독이 얘기한 배우를 신뢰하라, 그들이 가져다 주는 건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일 때가 많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배우를 믿고 협력할 때 정말 재밌는 연출이 되고 또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명작을 위한 우리들의 고민, 지금까지 명작을 위하여였습니다.